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앉아있을 지금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자산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저쪽에. 네, 채권 금리,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1.5%를 돌파했다 1.6까지 갔다가 지금 한 1.4 몇 가지 제가 봤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 10%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봅시다. 5%, 10%는 이자율이에요. 5%의 이자를 주는 채권과 10%의 이자를 주는 채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무조건 10% 주는 채권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5%에 있는 채권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5%에 있는 채권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어쨌든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채권을 사고 싶어 하지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한 거고요. 채권은 훨씬 더 우량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발행하는 보증이 국채, 미국 국채, 미국이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국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이동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모두 다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2년 국채 금리, 1년 국채 금리, 이런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군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주식시장에서 뭐 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오늘 정말 많이 내려갔죠. MSCI 뭐 리밸런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천억 정도 매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매도했고요. 한 3조 정도, 네, 엄청나게 매도했죠. 그걸 또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손절을 할 것인가, 익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포트에 과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 포트는 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주식시장에서 멀리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사실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시기니까요. 내 자산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산을 골랐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지금 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포트 점검이 다 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멀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멀어져 있어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영상들을 봤고요. 제가 작년 3월에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도 다시 한번 봤고요. 작년 3월, 4월 미국 주식시장 마이너스 30%까지 갔습니다. 저는 제 자산에. 지금 마이너스 30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자산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손실까지 견딜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10%까지 견딜 수 있느냐, 20%까지 견딜 수 있느냐. 주식시장은 늘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상승하는 그 여정이 이렇게 위에 파동을 거치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눈도 오고요. 그 구덩이에 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자산을 정말로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야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손절이나 뭐 익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실행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왔을 때 또 익절이나 손절을 고려하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 계좌의 돈은 말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내 계좌의 돈은 녹아내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포트에 어떤 자산군이 얼마나 우량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런 의견을 하나 받았는데 저는 지금 이 하락하는 시기에 조금 더 많이 내려간 자산을
주식 종목을 조금씩 추매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려가는 거는 모두 다 내려가는 건데 그중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가격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거나 미래의 이익을 너무나도 많이 땡겨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내려가는 자산군을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덜 내려가는, 모두 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조금 덜 내려가는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네, 5%, 6% 떨어져 있는 자산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1%, 2% 떨어져 있는 자산은 여러분 더 사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 2, 3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에서 각기 다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1번은 장사가 진짜 잘 되고 2번, 3번은 장사가 진짜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번 남겨놓고 2, 3번 정리하죠. 1번을 정리하고 2, 3번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사야죠. 왜 안 되는 주식에 주식을 더 사서 그것이 오르기만을 기도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 뭐 자기가 이미 기업 분석을 끝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가? 지수는 3%, 5% 떨어지는데 왜 그거는 10%, 20%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채권 금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세 번째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채권 금리는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 포트를 점검해보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을 사기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아주 실적이 좋은 체력이 있는 자산군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잘 지내서 지나가서 우리가 수익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이폼이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